결과가 좀 이상한데요. 운동도 하고 에사비도 먹었는데 최고 혈당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네요. 추석이면 꼭 먹게 되는 이 송편. 하지만 혈당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먹을까 말까 결국 참다가 먹고 또 먹고 나서 후회가 됩니다. 송편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싶지만 사실 이 작은 송편에도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당질이 숨어 있어요. 게다가 떡은 한 번에 천천히 먹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떡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완충제도 부족합니다. 그냥 바로 혈당 상승으로 직행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한 개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총 4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송편 3개를 먹고 앉아있기, 송편 먹기 전에 사과식초 먹고 앉아있기, 송편 3개 먹자마자 20분 걷기, 그리고 개수를 줄여 송편 2개만 먹고 앉아있기.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요. 결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혈당이 먹기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먹은 뒤에 혈당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 등 혈당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 먹고 앉아있을 때입니다. 먹기 전 혈당 112를 시작으로 30분 뒤에 무려 181을 찍어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로부터 60분 뒤에 다시 먹기 전 혈당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사과식초, 즉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먹고 송편을 먹은 경우입니다.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 설탕이나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더 부드럽게 유입이 되는 거죠. 즉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저는 송편을 먹기 15분 전에 에사비를 7, 8ml 정도 마셨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혈당 105로 36분 뒤에 189를 찍고 65분 뒤에 다시 원래 시작 전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 빗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논문이나 책에서 봤던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혈당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에사비를 마시지 않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자,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송편만 먹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다시 보시면 피크 혈당을 찍고 한동안 혈당이 안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혈당 112보다 더 아래로 8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혈당이 공복 수준으로 돌아온 대신 혈당이 곤두박질 치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고픔, 음식 갈망, 떨림, 현기증 또는 손과 발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때 배고프다는 생각이 저를 압도해서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혼수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혈당 수치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송편 3개, 이건 정말 무시 못할 거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물론 반응성 저혈당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네요. 이것을 확인한 뒤 에사비를 마신 두 번째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니 다른 점이 확 보이더라고요. 에사비를 마셨을 때는 반응성 저혈당도 오지 않았고 최고 혈당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없이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보다 기울기가 훨씬 완만합니다. 세 번째, 송편을 먹자마자 20분 운동을 했을 때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혈당을 찍기까지의 시간, 최고 혈당은 비슷했는데 위에서 머무는 시간 없이 반응성 저혈당 없이 천천히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험은 그러면 좀 덜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한 실험이었는데요. 예상했던 결과대로 2개를 먹었을 때 혈당 그래프를 보면 훨씬 빨리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개를 먹었으면 아래 면적이 훨씬 더 작았겠죠. 공복 혈당이나 혈당 조절 능력은 전날의 식사나 수면 상태, 그날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비슷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같은 시간에 송편을 먹지 못한 날도 있었고 제가 로봇가 아닌 이상 스트레스 정도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겠죠. 실험 전날의 식사나 간식도 완벽하게 맞췄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식초 실험의 경우도 제가 마신 7, 8ml의 용량이 저에게 효과를 나타내기엔 부족했던 양 같습니다. 대개는 한 큰술 15ml를 권장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적은 양이었죠. 다음에 실험할 때는 양을 좀 늘려야겠습니다. 운동도 20분 걷기인데 계속해서 쭉 걸었다기보다는 10분 걷고 남편 샌드위치 사다 주느라 잠시 대기했던 10분 정도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쭉 20분 걷기를 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첫 실험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보자면 떡이나 빵 등 탄수화물의 경우 단독으로 공복으로 먹게 되면 급격한 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한 만큼 다시는 하지 않아야겠다. 적어도 먹을 계획이 있다면 식초, 꼭 사과 식초가 아니어도 됩니다. 식초를 희석해서 조금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된다. 혹은 먹고 나서 산책을 가볍게 나갔다 온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절대 양을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한다.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가 송편을 먹었으면 다른 탄수화물을 의식적으로 줄인다거나 가능하면 속이 없는 무속 송편이나 콩 송편으로 먹는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써보는 습관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선택이 나를 위한 길이니까요. 저는 이 실험 외에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고혈당이 유지되는 것을 또 목격했는데요. 바로 연휴 때 지방이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에 간식을 먹지도 않고 휴게소에서 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하고 블랙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식후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제 개인 실험의 기록일 뿐 의료 조언은 아닙니다.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식초를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기존 질환이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분과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